자, 일단 수매식 지수 함수를 끝내고 봅시다. 24유형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레벨 3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의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경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하고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고, A값 밑이 1보다 크면은 방향은 그대로. 23에 뭐 하나지 않나요? 그랬나? 아, 뒤에. 그렇다면 뒷부분에 뒷부분에 요거 가볼게. 요 문제가 되겠네. 자, 레벨 3입니다. 똑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밑 자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밑을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든 뭐의 제곱분에 뭐의 x제곱 있으면은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는 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뺀다. 그랬을 때 얘가 1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이 되겠죠. 빠밤빰빰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밑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밑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완전 제곱식이죠. 얘가 x-2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건데 x 값이 2가 아니래. 그러면 밑은 함수 값이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 이렇게 되겠죠. 밑부분에 있는 요 놈의 함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0이 될 수는 없고 양수인데,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0보다 크고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얘가 1보다 작다 요 범위일 때 됐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을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1이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0제곱이라고 여기 표현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밑을 똑같이 맞춰놓고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문제 자체에 지금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2가 아니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됐죠? 요거는 됐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겠죠? 1보다 작으면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보다 크고 x값이 3보다 작을 때 범위가 하나 나왔죠? 자, 그러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수와 여기에 있는 지수 x-2하고 0을 비교할 때 이 부등호 방향과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x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네. 됐습니까? 준영이 왜? 응? 뭘 어디로 한다? 지수 비교. 자, 그러면 우리는 얘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2보다 크고 x값이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왔네. 첫 번째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번 해놓으면 두 번째는 쉽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밑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위쪽에서 우리가 이걸 구해놨잖아. 이거의 부등호 방향과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해놓으면 그냥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1보다 작거나 x의 값이 3보다 클 때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얘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겠지? 이거하고 이 부등호 방향 가져오면은 x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에 따라서 x 값이 1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밑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나와 있는 요 형태의 문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 식이 좀 복잡하니까 뭘 어떻게 할지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니까 이런 정도만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이제 24번 유형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거고. 자, 24번 유형은 너무 쉬운 문제의 유형이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 됐죠, 필기는? 자, 밑을 뭘로 맞출지는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위에 쪽은 굳이 2분의 1까지 갈 필요 없이 4분의 1로 그냥 가도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이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4분의 1의 x-2제곱. 자, 그러면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때 2 하고 x-2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x값의 범위가 4 이하다. 요거 하나 나왔죠? 공통범위. 아니, 그냥 하나밖에 없네. 저거는 뭘로 맞출까? 쟤는 3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9는 3의 제곱이야. 그래서 3의 2x제곱이 좌변. 자, 여기서 얘가 3의 4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거는 3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지? 3의 3분의 4제곱에서 3의 x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네. 자,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지수에 있는 2x랑 3분의 4 플러스 x랑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x값이 3분의 4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서 해결되네. 그러면 최종적인 요 공통범위 3분의 4, 1점 얼마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4 이하. 그러면 2, 3, 4.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엄청 쉬운 문제죠? 요 유형 자체는 다 그렇다.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 레벨 3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어려울까? 다 필기되셨죠? 589번 갈게. 자, 589번에 A집합과 B집합. 집합이 오랜만에 나왔다, 그지? A 교집합 B가 A라는 뜻은 교집합에서 나오는 게 더 작은 거니까 A집합이 B에 포함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정도? 그 다음에 지수가 레벨 3인데도 지수가 편하게 3분의 1 그리고 2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네. 그러면 A 쪽으로 가볼게. 자, 밑이 3분의 1 그러면 지수에 있는 x 플러스 2랑 x제곱이랑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정리해서 넘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되면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하고 0보다 작네.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그림을 가볼게. 요게 더 작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2 요거 사이가 되겠죠? 요게 A집합 그 다음 B집합. 절대값이 있어도 신경을 쓰지 맙시다. 밑이 일단 2야. 그러면 지수를 봤을 때 좌변 왼쪽의 지수는 절대값 x-2고 우변의 지수는 a고 그런데 밑이 1보다 큰 2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우리가 엄청 많이 풀었던 부등호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 적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보다 이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가 이 A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색칠해야 되겠지? 색칠하고 이쪽에도 색칠하고 그래서 B.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일단 큰 거에 색칠되면 무조건 는을 붙이죠. 얘 는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는 붙이고. 그럼 여기서 A 값이 3 이상? 여기서 A 값이 0 이상? 이걸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얘가 공통범위죠. 그래서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24번 유형은 별게 없고, 마지막 두 개 남은 거. 26번 활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25번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25번은 정말 중요한 유형이다. 어렵다. 자,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몇 번 나왔다 이거.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그 t 값은 0보다 크다. 그러면 t로 치환했을 때 요 t에 관련된 식이 항상 0보다 큰데 0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 푸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문제, 대표 문제부터 가볼게. 종류가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자. 지금 모든 문제의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항상 나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저게 성립하도록 한다. 0보다 크다네. 자, 그럼 딱 봤을 때, 밑을 봤을 때 우리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네? 그런데 얘는 0보다 큰 거야. 그럼 식을 적으면 되겠지? 얘는 t제곱 플러스 4t,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얘기해라. 플러스 k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0보다 t 값이 양수에서 0보다 큰 부분에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t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은 얘는 0이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쪽 편에서 t 값이 0보다 큰 쪽에서 뭐 했니?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결국 여기서 그래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요걸 좀 진하게 할게. 그러면 요 식에서 일단은 요 2차 식을 봤을 때 축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얘가 t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가다가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만 남기면 이렇게 되니까 이 실선은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더라도 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t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가버리면 요 부분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y절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지. y절편이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y절편. t값에 0 집어넣었을 때 k-4가 0 이상이다. 그래서 따라서 k값은 4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좀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얘랑 92번은 거의 흡사한 내용. 물론 91번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야. 근데 축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축이. 자, 지금은 뭐냐면 축이 마이너스 2라고 딱 결정 났어.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축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축이 음수일 때랑 0일 때랑 양수일 때랑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줘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그거가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94, 95 요거 두 개 묶어서 좀 별표 치자. 둘 중에 하나는 해볼게. 자, 594번 해볼 테니까 이따가 너희가 595번을 한번 푸는 시간을 가질게. 어렵다 이거. 자, 일단 식은 이쪽에서 정리를 할게. 딱 봐도 3의 x제곱을 당연히 t라고 치환하겠지. 그러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3의 1제곱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6k의 t 하고 플러스 27 얘가 0 이상 3 나누면 되지? 요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자, 축을 봤더니 미지수 k가 들어갔네. 축 자체도 k야. 그렇다면 그림 어떻게 그리지? 세 개를 다 그려야 돼? 한 방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은 0 이상이니까 얘 상관없이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프가 존재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노란색에서는 축이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요렇게 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만나도 상관없죠?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 그러면 결국 꼭지점의 y좌표가 0 이상이다 또는 판별식이 0 이하다. 그 중에서 너희가 편한 걸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는 축이 x는 k이기 때문에 k를 집어넣어. k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가 0 이상이 되죠. 그러면 k제곱이 9 이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k 값이 3 이하.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공통범위. 그래서 첫 번째 공통범위는 0보다 크고 k는 3보다 이하다. 이 정도. 천천히 할게. 다 적었습니까? 자, 두 번째는 k 값이 0일 때. 자, 그러면 축이 여기다,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k 값이 0일 때도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0이어도 상관없죠?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인 얘, 똑같은 식이네. 꼭지점의 y좌표가 0 이상. 그럼 얘도 마이너스 3 이상 k 값이 3 이하. 그 다음에 요거 공통범위. 그래서 얘도 k 값이 0 되겠네, 공통범위는. 맞죠? 이제 세 번째 갈게. k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축이 여기 존재할 때. 자, 축이 여기 존재할 때면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야.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때는 y 절편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면 t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9는 0 이상. 얘는 성립하네? 항상 성립하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얘가 최종적인 범위.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서 공통범위, 공통범위에서 이거 세 개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이 세 개는 뭐 해주냐면 합집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k 값이 3보다 이하 쭉 오다가 0을 제외시켰지만 0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또 0보다 계속 작게 가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요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축에 미지수가 있으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걸 가지고 9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축 자체가 복잡하다. 요식은 축이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더라. 그 다음 해석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꼭지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판별식을 하는 게 여기는 좀 더 편할 거야 아마. 그거를 축에 있는 x좌표 그거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하기엔 훨씬 더 좀 까다롭다.
자,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요것도 한번 가볼게. 요건 좀 다른 유형이거든? 전에 우리가 했던 거 하나 기억나십니까?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산술기하 쓰면은 얘는 2 이상이다. 그랬을 때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두 개 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나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얘일 때는 이거고 흰색으로 했다. a의 마이너스 x a의 x제곱이지?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s라고 하면 요거는 s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좀 필기를 해놓을게. 두 가지 한꺼번에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뭔 소리지? 띵, 띵, 띵 소리 나는데? 우리 차인가? 우리 학원 차인가? 주차 중인가 보다.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요 문제에서는 상관없죠? t라고 할게. 그러면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플러스 2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자,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kt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혹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얘기해줘. 설명해 줄 수 있어. 없습니까? 다 되니? 다 되니? 간다? 그러면?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kt 하고 플러스 9 얘가 0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문제는 이거야. 얘를 t로 치환했을 때는 얘는 2 이상이 나온다. 그런데 얘는 s로 치환했는데 왜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까를 아무도 안 물어보네. 나 어이가 없네. 범위가 어떤 x에 관한 식을 t로 바꾸면 t에 관한 뭐 어떤 범위가 주어지는지 뭔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가는 게 3의 x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요건 알잖아, 그치? 자, 그러면 결국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니까 얘는 플러스야. 여기는 교점이니까 0 되겠지, 빼면. 근데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범위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t는 실수 전체. 그래서 모든 실수 t에 대한 말이 없지만 식 자체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요 식이 만족해야 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t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게 0 이상이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다. 요것만 쓰면 돼. 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필기할 부분 있으면 필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활용 26구를 하고 지수함수는 마무리를 지을게. 그리고 책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특강 나가자. 다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활용 갈게. 뭐 여태까지 지수도 활용을 했고 로그도 활용했고 이번엔 지수 함수를 활용을 할 것이고 로그 함수 활용도 있겠죠? 다 비슷비슷하다. 말 자체가 식이 뭐 로그로 나와 있느냐 지수로 나와 있느냐 요거밖에 없어.
자, 여기서 조금 한번 눈여겨볼 게 있나 봅시다. 보통 처음에 양을 A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A가 없어질 거야. 처음 양은 다 없어질 건데 일단 처음 양이 A이고 일정한 비율 P로 그 영향이 변한다 라고 돼 있네,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T 시간 후의 양은 A 곱하기 P의 T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좀 중요하다. 남아있는 양.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구하는 거지 줄어드는 양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양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이고 얘는 저번에 한번 했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플러스 감소한다 그럼 1-R 해서 n제곱 이렇게 가는 거는 저번에 지수에도 했고 로고에도 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자, 이게 되게 어렵다. 잘 생각해봐. 공기청정기 A를 연속 1시간 가동할 때마다 실내먼지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남아있는 미세먼지 처음에 뭐 243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T시간 후면은 자 1시간 지나면 얘가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겠니?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니?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야?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야? 한분의 1이 남은 거.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2배만큼 줄어들면 몇 배가 남아있는 거니?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 표현에 따라서 내가 밑을 다른 숫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지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요거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준 거야. 자, 요거는 1시간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시간 처음 양을 뭐 소문자 A나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다. 자, 1시간마다 그럼 T시간 후면은 3분의 1의 T제곱이 남아있는 양이야. 그런데 처음 미세먼지 양의 24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요거 밑 똑같이 맞추면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반감기라는 그런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겁니다. 자, 반감기가 뭐니? 네? 너 과학 잘하잖아. 아, 뭔가인데? 아, 뭔가야? 반감기가 뭐니, 얘들아? 들어본 적 없니? 뭐 동위원소 이렇게 해서 막 안 배웠나? 이과 손 들어봐. 하하, 준영 뭐니? 반감기 들어본 적 없어? 없으면 없다고 했대. 그거는 말의 뜻을 모르겠어. 들어본 적 없어? 반감기는 뭐 이런 거, 그 남아있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뭐라 할까? 몇 년 후에 반으로 줄어드느냐. 근데 보통 동위원소 하면 막 몇만 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연도가 되게 크거든? 자, 얘는 0.2초마다 3분의 2배만큼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양은 3분의 1배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양. 자, 0.25초. 그러면 3분의 1이 남아있고, 0.5초 하면 3분의 1의 제곱이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하나 더 해야 되나? 0.75초. 그러면 한 번 더 갔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과연 t초 후 하면 3분의 1의 몇 제곱을 해야 될까? 물론 지수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 한번 하면 반감기에 대한 식을 엄청 쉽게 세울 수 있어. 승호야, 다 대답 못하고 있어. 요번엔 네가 해줘.
뭐겠어? 아, 생각하지 안 하고 있었어? 저이씨. 여기 지수에 뭐가 와야 되겠니? t에 관련된 숫자가 오긴 하는데 그냥 t제곱이 아니니? 아니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응? 4분의 1t? 자, 만든 얘기인데 이렇게 되죠? 자, 항상 변하는 게 이거 이상한 숫자마다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거는 그 이상한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0.25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1제곱이 되고 0.5 집어넣으면 얘가 2 되니까 제곱되고 0.75 집어넣으면 3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5년마다 3분의 1이 남는다? 그러면 5분의 t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죠? 그게 반감기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도록 729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오. 요거 문제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식 세우는 게 좀 중요해서 이렇게 했다. 됐죠? 레벨 3가 두 문제가 있어서 두 개를 하나만 하고 하나는 또 너희들이 풀으라고 한번 해볼게. 종이 접기가 있네.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가볼게. 왜냐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에 전체 두께를 어떻게 할지를 하는 거야. 자, 한 번 접으면 몇 장이 되니? 2장이 되죠? 그럼 여기를 또 반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겠대. 그러면 2번 접으면 4장이 되고, 그럼 당연히 3번 접으면 8장이 되고, n번 접으면 2의 n제곱의 장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비슷하게 그냥 좀 해놓을게. 그리고 문제를 갈게. 너 이렇게 복잡해. 번호는 없앨게. 자, 가로의 길이가 L, 가로 L, 가로 25파이. 이제 이거 여기서 빨리 할게. 바로 집어넣어. 그러면 25파이. 두께가 t인데 두께는 0.5, t에다가 0.5, 2분의 1을 집어넣을게.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면서 12분의 파이. 해결됐죠? 가로와 반을 드러난 최대 횟수를 몇으로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됐네. 자, 그럼 나머지 식은 별거 없어. 2의 n제곱 플러스 4 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n값 횟수를 지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가 사라졌을 거고 12 곱하기 25가 얼마니? 얘가 t제곱이지? 플러스 3t가 될 것이고 플러스 12 곱하기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25 얘가 0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네. 계산하면 얼마니? 304? 자, 그럼 304가 3 차이 나는 두 수로 쪼개져야 돼. 3 차이 나는 두 수 뭐 되나? 해야 되나? 어, 16, 19. 자, 그러면 t가 t 플러스 16이지?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16. 다시 돌릴게. 그 다음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네. 여기가 플러스 19. 얘가 0이야. 자, 그럼 2의 n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2의 n제곱은 0보다 일단 큰 거고 얘는 16 이하다 되죠? 그러면 얘가 2의 n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니까 최대로 접을 수 있는 것은 4회를 접는 게 가장 많이 접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의 수 a는 4. 됐죠? 자, 그럼 4회를 접었으면 하나만 더 하면 되네. 4회를 접었으면 16장이 있죠? 한 장의 두께가 0.5mm. 그러면 우리는 B라는 것은 0.5 곱하기 16. 이게 총 두께가 될 것이다. 그래서 8mm. B 값은 8. 이 정도 나오겠죠? 자, 일단 쉬었다가 또 할게. 자, 602번 오늘의 지수함수에서는 마지막 문제. 이따가 앞쪽 고치고 질문 받을 테니까 숫자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볼게. 자, 초기 자산 W0 T년 후에 지난 기대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 W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좀 읽으시고, W0가 0보다 크고 T가 0 이상이고 뭐 A는 상수이다, A는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건가? 뭐 잘 모르겠네. 자, 그럼 저 식에 집어넣을 거 생각해 볼게.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T 값이 15년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초기 자산의 3배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15년이 지났을 때의 기대 자산을 이렇게 표현할게. W15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얘는 2분의 W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에 15A제곱 1 플러스 10에 15A제곱. 자, 여기까지 식을 적으시죠. 자, 얘가 15년이 지났을 때의 기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래. 그러면 결국 초기 자산 W0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서 얘가 서로 같다라는 식이 첫 번째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W0 없어졌다,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넘기니까 얘가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3 곱하기 2. 그럼 생각해봐. 이 놈과 이 놈에서 1 더해진 거를 곱했을 때 2 곱하기 3이래. 그러면 결국 얘가 2라는 것을 굳이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는 그 과정을 가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됐고. 이제 두 번째 할 거. 30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W30이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초기 자산이 똑같이 W0다. 그 다음에 10에 30A, 그 다음에 1 플러스 10에 30A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얘가 30년이 지났을 때 기대 자산인데 초기 자산의 K배. 그러면 W0 곱하기 K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W0가 소거되고 사라졌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얘에서 10의 30A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제곱한 거네. 그럼 얘를 제곱해서 결국 4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요거 대신에 4를 집어넣고 곱하기 4 집어넣으면 5가 되는데 얘가 K네. 따라서 K는 10. 이제 활용해봐서 알겠지만 레벨 3가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레벨 3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지수함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 앞쪽에